안녕하십니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사업으로 코로나19 신장장애인의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신장장애인 지역 현황 비교 및 대안 모색으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울협회 주최 주관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제를 담당하시는 분은 건국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이민석 교수님이십니다. 주제는 코로나19 신장장애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민선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신장장애인 현황과 대책에 대한 그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신장장애인 대응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장애인 재난 대응에 관한 법률적 근거로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1조의 위험 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 사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의 수립 시행, 그리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또 제41조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그래서 인공신장실 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장장애인을 우선 정의해 보자면은, 신장장애인은 신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장장애인은 주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액투석 환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자, 장애 정도를 보면은 투석을 3개월 이상 한 사람을 중증으로, 그리고 신장 이식한 사람을 경증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으로 신장장애인의 인구학적 재난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은 2019 신장장애인 등록 현황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의 수는 2019년에 92,408명으로 2014년 72,136명에 비해서 23.6%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외출 및 이동과 관련된 신장장애인의 인구학적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의 장애인 추정수를 살펴보면 266만 8,400명으로 2014년 272만 6,900명에 비해서 58만 5,000명이 감소한 것과 달리 신장장애인의 수는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또 장애인 등록을 한 신장장애인 중에서는 중증장애, 즉 예전에 1에서 3급의 비율은 75.1%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의 집합활동 시에 불편한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60.1%로 가장 많았고, 이것은 전체 장애인 유형목 49.7%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외출 시에 동반자가 없어서 29%, 또 전체 26.9%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신장장애인의 외출의 주된 목적은 주로 병원 진료가 45%로 타 장애 유형보다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는 전체 평균인 12.1%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또 산책 운동도 28.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신장장애인의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44%, 그리고 일반 버스가 22.4%, 일반 택시가 8.9%, 지하철이나 전철 8.9% 순으로 나타납니다. 자가용 이용이 44%이나 이용하는 차량이 자신의 소유인지 또는 병원 방문 등 외출 시에 친지 등의 소유의 자가용을 이용하는지는 불분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장장애인은 고위험군으로 면역 기능에 저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 3회 투석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병원 이동이 필요하고, 특별교통수단, 그러니까 장애인 쿨택시를 의미하는데, 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신장장애인의 비율은 5.2%로 전체 1.5%보다도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1회 투석 시간은
4시간에서 4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고 투석 중에는 당연히 마스크 착용이 필수이고, 그런데 한 공간에 침대가 20개에서 한 30대의 베드가 있는데 여기에 동시에 혈액투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 금, 주 3회, 2회에서 3회 정도의 또는 화, 목, 토 1, 2회에 혈액투석이 진행됨에 따라서 감염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보이는 신장장애인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가 있는데, 신장장애인들은 본인이 다니는 병원에 확진자, 의심 환자, 자가격리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병원을 옮길 수가 없어 기존에 다니는 병원에서 투석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불안장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또 코로나19가 발생되어서 신장장애인의 치사율이 높아지고 병원 이용 이외의 활동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석 병원, 그러니까 병원 이용, 즉 투석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 있고 소독이나 열감지 등을 해서 그 다음에 투석을 실시합니다. 신장장애 의심 환자 또는 자가격리자가 발생되었을 때 별도의 격리 투석병원이 필요하지만 이에 지침이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투석병원은 밀집된 공간에서 20명에서 30명이 동시에 투석을 하고 이로 인해서 감염의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감염병이 발생된 지역의 병원을 이용하는 신장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가 되지 않고 있고, 이에 감염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서 투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장장애인을 겪는 문제점에 또 이에 대한 대응 또 정책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신장장애인의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초반에 신장장애인은 고위험군 분류가 되지 않아서 사망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번째 환자인 70대 남성은 신장이식한 장애인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병원에 진료 대기 중 이틀 만에 사망을 했는데, 이는 발열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경증으로 분류되어서 입원 대상의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또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 받은 신장장애인들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고 일반인에 비해서 이렇기 때문에 면역 저하로 바이러스 저항력이 없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도 사망자가 38명으로 대부분이 만성질환자로 전체의 86.8%, 그러니까 약 33명이 여기에 달하였습니다. 2020년 6월 10일 기준 확진자로는 21명, 사망자 276명 중에서 약 5.4%, 15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에서 만성질환자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우선 입원 조치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신장장애인 고위험군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신장장애인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시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되었으며 이후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2019년 코로나 등 4에서 5년의 주기로 감염병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서 매뉴얼에 고위험군으로 신장장애, 그러니까 투석 환자 그리고 신장이식, 이러한 신장장애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감염 위험의 노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장장애인은 대체로 4시간에서 4시간 30분 간의 투석 시간 동안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시에 병원 출입이 되지 않고, 이에 한 주에 2개씩 구매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다수의 신장장애인들은 사용한 마스크를 재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감염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의 마스크를 우선 지원하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3회 병원 진료로 인해서 신장 장애인들의 경우 마스크 부족으로 인해서 2차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또는 어린이, 노인 등의 이외의 고위험군 신장 장애인들에게 마스크 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는 바입니다. 다음의 문제점으로는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그리고 자가격리 가족인 신장장애인 격리병원의 마련 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장애인들은 기저질환자들로 고위험군에 속하고 코로나19 감염이 되었을 때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한 병원에서 확진자 발생이 되었을 때 집단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에 의거 의심 환자 발생 시의 대응 방법으로 의심 환자는 원칙적으로 혈액 투석이 가능한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또한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과 이송 수단을 결정해서 이송 조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의심 환자인 경우에 격리 투석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격리투석병원에 관한 지침이 별도로 없이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장장애인 자가격리병원의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의거 접촉자,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가족인 신장장애인들에게 원칙적으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또한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 치료가 되어야 하며 이에 국가에서 투석 가능한 병원을 지정하고 법령 명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 인공신장실 의무 소독 및 환기시설의 부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밀집된 공간에서 혈액 투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기시설의 부족으로 투석실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저질환자인 신장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매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서 방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실 의무소독 및 환기시설을 마련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이 발생되었을 때 인공신장실 소독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부족한 환기시설을 재정비해서 인공신장실 내에 공기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문제점으로 신장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동수단이 없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장애인들은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외부인과 접촉으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을 꺼려합니다. 신장장애인은 감염은 곧 죽음이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해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병은 주 3회 병원 방문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소독된 차량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이러한 시설을 갖춘 특별교통수단은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병원 이송센터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역별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및 산하지구에서 신장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병원 이송센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와 울산, 경북, 충북 그리고 경기 등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이동 서비스를 희망하는 신장장애인들에게는 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장장애인 응급이동지원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할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위험군인 신장장애인들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으로 감염 위험이 높고 주 3회 투석치료 후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통수단 제도로서는 신장장애인들이 이용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신장장애인을 위한 응급이송지원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설치되어서 신장장애인의 병원 이동 및 응급 상황에 원활하게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문제점으로
신장장애인 37.5도 이상이 고열해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못하여서 투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19 위험군인 신장장애인이 고열이 발생되어서 2 내지 3일 정도의 경과를 지켜본 후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혈액 투석하는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못하게 되므로 유독이 쌓여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신장장애인이 고열로 보건소에 연락을 하였을 때 즉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물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인 신장장애인이 고열이 나서 코로나19를 고열 시에는 코로나19의 검사를 즉시 실시하게끔 하고자 하는 바를 제언하는 바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신장장애인들은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고 고열이 발생되었을 때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에나 음성 판정이 나왔을 때 투석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신장장애인이 고열로 보건소에서 연락을 했을 때 2, 3일 경과를 지켜본 후에나 코로나 또 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 3회 투석을 받는 신장장애인들이 고열로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을 때 신장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즉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의 우선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이번 코로나19와 신장장애인 그리고 신장장애인 지역 현황 및 비교 또 대한 모색에 관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민선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저 다음으로 발표를 맡으실 서울, 경기, 경북 그리고 대구 지역에 발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우선 이번 발제에 기본 10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불가합을 연장을 할 경우에는 5분 정도 경과 시에는 제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순서대로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서울협회 박순향님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장장애인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지역 신장장애인 코로나19 현황 및 대안모색 발표자 박순향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신장장애인이 9만 명이 넘다고 또 서울시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19%가 17,200명 정도 되고요. 이 중에 중증 신장장애인이 75%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000, 한 13,000명 정도 되는 경우거든요. 이렇게 중증 신장장애인들이 주 3회 투석을 위해서 병원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40%의 신장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루 지하철 이용 인구가 782만 4천 명이고 또 시내버스 이용 인구가 407만 4천 명, 이렇게 많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있는데 40%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1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격리 투석실이 없는 관계로 투석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환자가 서울 아산병원의 이식 대기자로서 항체 검사를 받기 위해서 입국하였습니다. 그 7월 11일 일본에서 투석을 받았고 한국에 있는 A병원에서 투석을 받기로 하고 왔는데 당일 7월 13일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격리 투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할 보건소에 이야기를
알렸을 때 보건소 측에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고 아니면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격리 투석은 불가능하지요. 그 A 환자는 2주 동안 격리 투석 받을 병원을 찾기 위해서 저희 서울협회에 연락을 하였고, 저희는 협회 측에서는 서울시하고 관할 보건소 쪽에 연락을 하여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격리투석 병원을 찾았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A 환자분의 지인이 격리투석할 수 있는 병원을 섭외했다고 연락받고 병원을 도착했으나 역시 투석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립의료원에서 격리투석을 받게 되었는데 총 4개 과에서 협진 승낙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어서 투석을 치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우는 서초구의 남자 환자의 경우인데 이분은 이제 가족 중에 확진자가 발생돼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보건소 측에서 연락을 받았고, 기존 투석받던 병원에서는 투석이 불가능하여서 다시 보건소 측에 의뢰를 하였고, 서초구 보건소 측에서는 저희 서울협회에 의뢰를 하여서 사례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국립의료원에서 격리투석을 했던 적이 있고, 을지병원에서는 기존의 투석 환자들이 격리투석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고, 서초구 보건소에서는 국립의료원 측하고 협의해서 격리투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건소와 협의를 통해서 격리투석을 받게 되었지만 또 주 3회 투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외출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동수단이 없어서 또다시 투석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 서초구 남자 환자의 경우처럼 투석을 끝난 후에 보건소에서 업무가 종료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차량 운행이 어려워서 119 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119 측에서는 확진자는 차량 지원이 되지만 자가격리자이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설 119 이용을 권하였습니다. 사설 119 이용일 경우에 1회 이용 기본 요금이 17만 5천 원입니다. 주 3회 투석을 하는 투석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 2월 말 은평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이 돼서 전체 병원이 폐쇄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신장장애인 160명이 투석병원을 전원해야 되니까 희망을 하였지만 역시 2주가 지나야지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곳에서 또한 이동수단을 의뢰하였을 때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된 지역이라서 그 부분으로 운행을 꺼려하였습니다. 결국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마스크 부분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장장애인이 자가격리자가 되었을 때 외출을 위해서 외출증을 보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연락을 취해야 하는 보건소 입장에서 연락이 용이하지 않아서 진료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올 9월부터, 이번 9월부터 서울시에서 매뉴얼을 제작합니다. 장애인용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죠. 여기는 이제 15개의 장애 유형이 있는데 5개의 부분에 대해서만 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 6월에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주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이 감염병 확진을 받을 경우 병원에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 강북구에서 확진자가 발생되었지만 일주일이 지난 후에 입원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대안 방안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서 지금 그 매뉴얼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제작된 매뉴얼이 실무진, 보건소나 병원 실무자들한테 전달되지 않아서 또는 홍보가 부족해서 매뉴얼 존재에 대해서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제작하게 된다는 장애인 감염병 매뉴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그 17,000여 명에 해당하는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실용성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실용성 있는 매뉴얼이. 그래서 제작 배포가 잘 되어서 대비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격리투석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한다면 자가격리자가 돼서 투석을 받지 못해 사망하는 두려움이 더 크지요. 감염병에서 걸려서 위험하다는 생각보다 올 2월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자가격리하는 투석 환자들이 발생하여서 반드시 지정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노원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혼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건소 측으로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생활품 지원에 대한 보건소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희 서울협회에서 긴급 영양 지원을 통해서 급한 상황은 해결됐지만 자가격리가 시작되면 동시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지정된 투석병원에 2주 동안 하면은 2주 6회 하는 게 12회가 되죠. 이동 지원이 없어서 또다시 투석받는 게 어렵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출하기 위해서 보건소 측에 전화 연락을 해야 해서 출입증을 받아야 하지만 문자나 메신저 등의 서비스 체계 구축이 된다면 이런 번거로움이 줄어들겠지요. 갑작스럽게 자가격리가 되면 생활품 지원이라든지 필요한 식료품을 얻기 위해서 대리 구매나 배달 서비스가 지원된다면 불편함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할 때 장애 유무를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기재함으로써 필요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기협회 길삼임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장애협회 길삼임입니다. 전국 시도 신장장애 현황 92,480명 중 경기도는 22,311명입니다. 광명시에 3명 확진자 기록,
성남시 1명, 확진자 4명, 포천시 3명 확진자 중 코로나 완치, 의정부 1명,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 거주하던 신장장애 A씨 66세는 지난 3월 9일 분당의 한 대형 병원에 내원했다. 자가 격리자가 되었다. 이 병원에는 실종 코로나 감염 및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다. A씨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또 신장 장애인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면 체내 독소가 쌓인다. 신장 기능에는 떨어지다 보니 소변으로 배출돼야 할 각종 노폐물이 혈액 속에 축적되어 때문이다. 고혈압, 호흡 곤란 증상도 떨어질 수 있고 A씨 16일 투석 이후 숨을 거뒀다. 지혈 도중 갑자기 심장지가 왔다고 한다. 신장장애인 투석 위한 지정병원이다. 일반 병원의 모든 일반 환자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간염병 유행 시 면역력이 선저히 떨어진 일반 병원의 모든 잠깐만요. 일반 병원에서 모든 일반 환자가 함께 이용하고 있는 간염 유행 시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신장 장애인에게 생명 위험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합니다. 사례처럼 내원한 병원 환자 발생으로 자기 격리가 되면서 3주 병원 치료를 받는 많은 삶에 포기하는 말로 밖에 받을 수 있을 수가 있다. 현재 부족한 이동 지원 서비스 또한 문제. 각 지역 체열로 이동 지원 차량이 운행하고 있으나 자기적인 병원 방문을 필수로 신장 장애인의 특성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장 장애실에는 여러 개의 침대와 투석기가 있는데 한 명이 매해 4-5시간 동안 간격으로 투석을 받는다.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침대를 투석을 이용한다. 아무리 청결을 유지한다 해도 집단 감염 위험이 노출될 수밖에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간염 예방이 장기하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신장장애인 투석을 위한 전기치료, 처방, 필요한 전용 전문 병원이 필요합니다. 희망장애인에 대한 무조건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간염 예방에도 대한 고유혈군 장애인에 대한 대응 지침 마련이 필요합니다. 확진자 지원 필요합니다. 신장장애인 확진자 최우선 입원 조치, 신장장애인 확진 시 지정 의원 지원, 지정병원 지정으로 필요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북 현황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과 같이 수도권 이용할 때 그 경북협회에서는 이제 투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셨고 이를 대신해서 사단법인 한국심장장애인협회 이영정 사무총장님께서 대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 경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사무총장 이영정입니다. 우선은 코로나19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병이 됐고요.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새로운 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감염자는 비말, 그러니까 침방울이라고 하죠. 그리고 호흡기나 눈, 코, 입,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이 되고요. 감염이 되었을 때 약 2에서 14일 추종으로 장복기에 거친 뒤에 발열 37.5도, 기침, 호흡곤란, 호흡기 증상, 폐렴주 증상이 나타나며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2019년 경북 지역의 신장장애인 수는 4,871명입니다. 그리고 경북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2020년 1월 20일 날 한국에 방문한 중국인이 최초 감염 확진이 되었습니다. 2월 19일 대구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2월 20일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확진자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2월 21일 경북 청도 경산 간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2월 22일 확진자가 430명으로 발병이 되었고 사망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3월 15일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현재 경북 확진자 추이를 보면요. 지금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으로 시작해서 1,300여 명의 확진자 누계가 발생이 되었고요. 지금 8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약 1,400명 정도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행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경북 지역의 신장장애인 사례를 보시면요. 사망 사례입니다. 경북 경산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양모 씨입니다. 이분은 매주 월, 수, 금 대구 한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마지막 투석 후에 2월 25일 월요일 날 투석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코로나 증세 의심 증상으로 당일 검사 진행을 하였고요.
격리 대상으로 신장장애인은 별도 격리 투석병원이 없어 자택에서 자가격리가 되었습니다. 2월 26일 새벽 4시 긴급으로 강남 성묘병원에 응급 이송이 되었는데요. 투석을 받지 못해서 몸에 요독이 쌓여가지고 몸이 붓고 코피가 쏟아져서 긴급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 카테터 시술로 긴급 투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양모 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치료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자가격리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경북 영주 지역에서 김모 씨 신장장애인이신데요. 이분은 하목토 투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북의 모 병원에서 혈액 투석을 받고 있었고요. 2월 25일 마지막 투석 후에 코로나 의심 증세로 검사를 받고 자택에 자가격리 중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투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북 김천에 거주하고 있는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신장 이식을 하신 분인데요. 2달에 한 번씩 이식병원 경북대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고요. 이분이 병원 방문을 통해서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자택에서 자가격리 공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경북 지역에서도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로 인해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음으로 말씀을 드릴 거는 경북 지역 및 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북협회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 경상북도청에서 신장장애인 자가격리 시 투석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요. 경상북도 내 신장장애인들에게 마스크 지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진행 사항으로 보시면 의료원에서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계통에 의해 문의할 것이라고 통보를 받았고요. 마스크 지원은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료원에서는 자가격리 환자는 투석 진행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나중에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동시 보건소에서 신장장애인 자가격리 시 투석 진행 여부를 확인을 하였고요. 안동시에 자가격리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안이 별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동지부의 현황을 보시면요. 3월 6일 안동시청에 안동시의 신장장애인 마스크 우선 구매 및 지원 요청을 하였고요. 투석 신장장애인이 자가격리 투석 불가능 현황을 알렸습니다. 진행 사항으로는 마스크 지원이 부족하여 지원이 고사되고 구매도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마스크 지원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안동의료원이 국가지정병원으로 투석이 불가능하다고 현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항지부 같은 경우에는 3월 12일 포항지부 마스크 지원을 경북협회에서 받았습니다. 포항지부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전달을 하였고요. 추가로 영덕, 울진에 투석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마스크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영주 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2월 23일 시립병원에서 병원 소독 요청 마스크 착용 코로나 환자 발생 시 사무실에 연락 요청을 하였고요. 병원 자체 소독 중이며 거동이 불편한 환자니 보호자는 외출 금지, 출입구 잠금, 벨 사용을 하였고요. 마스크를 자체적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조금 특별한 경우죠. 그리고 열 소독제, 손 소독제 비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였는데요. 3월 중에 마스크가 품절이 돼서 지급이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구미지부를 보시면 3월 4일 구미시청에서 신장장애인 이식 환자에게 우선 마스크 지급을 요청을 하였고요. 구미지부 이식 환자들에게 145장을 지원받아 마스크를 지급을 하였습니다. 김천지부를 보시면 3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마스크를 지원을 받아서 회원들에게 배부를 하였습니다. 경주지부를 보시면요. 경주지부도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마스크를 지원해서 경주지부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3월 26일 사무실 방역을 통해서 1차 방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경산지부를 말씀을 드립니다. 경산지부도 사무실 방역을 우선으로 하였고요. 그리고 2월 26일 날 경산시청에서 혈액주사 신장장애인에게 마스크 우선 지원 제공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까지 그때는 이제 마스크가 전체 다 부족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스크를 지원을 받아서 경산 지역에 있는 회원들에게 마스크 지급을 하였습니다.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북협회 및 지부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가장 어려운 점은 발열 증상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아직까지 지정병원이 없습니다. 아직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은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현재까지 아직 대응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영준 삼총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대구신장장애인 지역 현황 및 대한모색에 대해서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대구협회 고명애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구 신장장애인 지역 현황 및 대안 묘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자 고명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 2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대구광역시 장애인 건강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보건복지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전국 지자체 권고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대구 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내용을 협조받았습니다. 첫 번째, 신장장애인 의심환자, 자가격리자,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투석병동 운영권입니다. 투석장애인이라는 조건에 따라 신장장애인이 의심환자나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되었을 경우 필요한 세밀한 대상별 투석 병동을 운영하여 집단 감염의 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 내 투석이 가능한 병원 파악 및 인원, 시간, 요일을 파악하여 의심 환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석과 자가격리 또는 병원, 생활치료센터의 입원 중인 확진자를 투석병원에 분리하여 운영하며 지역 내 인공신장실을 확대하고 병상 밀집 적정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장장애인 투석 목적, 자택의료기관 이동지원권입니다. 검체 목적이 아닌 일상적인 투석 등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이 필요하나 건강조건상 감염이 특히 취약한 신장장애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택과 투석병원 간의 이동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유휴 차량을 확보하여 신장장애인 투석 전용 이동 지원을 실시하며 집단 이동이 아닌 개별 이동을 원칙으로 하여 현행 보건소 이송 차량을 우선 배정 및 확대하고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돌봄 인력 확보를 통한 운전 및 병원 업무 보조를 지원하고 대구시는 정기적으로 진료병원, 진료 일시 중단 등 유사시 지역 내 투석 가능 병원 인원 시간을 파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확진자는 중증도에 관계없이 병원 우선 입원 조치권입니다. 평소 장애인은 만성질환 및 기저질환을 지닌 경우가 많고 미충족 의료 등 높은 의료 장벽을 경험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해 건강 상태가 급속히 악화될 수 있는 점, 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본인이 증세를 자유로 표현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위하여 장애인 확진자는 중증도에 관계없이 병원에 우선 입원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저질환자,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중증도에 관계없이 장애 정도, 편의시설, 생활지원 필요 정도, 주의관찰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보다는 병원에 우선 입원 조치하도록 하며 또한 무증상, 경증, 중증, 치중증으로 환자를 분류하여 중증도의 다른 입소, 입원 대상자 분류 체계만이 아니라 등록 장애, 장애 정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포함하며 장애인 확진자의 가족 및 주 지원 기관 담당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하여 입소, 입원 대상자 분류 시 참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건강관리 취약장애인 대상 기저질환 유무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권입니다. 장애인인 경우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거나 평소 의료 접근성이 낮아 기저질환이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확진 당시 증세에 따른 중증도를 기준으로 환자 분류를 하기 이전에 기저질환 유무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장애인 확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존 의료 기록에 기저질환 기록이 존재하는 것과 관계없이 환자 분류 체계 이전에 기저질환 유무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며 현재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문진표 작성 시 기저질환 유무를 작성하도록 하여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 통계의 장애 특성, 장애 여부, 정도, 유형 등 수집 및 분석권입니다. 코로나19 환자 정보 관리를 위한 기본 통계 내 장애 특성의 수집과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향후 효과적인 장애인 대상 감염병 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이 코로나19 감염 시 만성질환 및 기저질환으로 인해 급속히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점, 가족 및 지원자, 그 밖에 관계된 사람 및 기관 등에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점, 자가격리 및 확진 시 빠른 대처를 위한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제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무상 검진을 실시하여 파악해야 하며 등록 장애인의 가족과 일상적인 생활을 돕는 활동 지원사, 기타 입증할 수 있는 관계인에 대하여 월 2회 무상 검진을 권고하고 검사비를 지원하며 이때 지원받은 자는 검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대상 이동 검체 채취를 확대하는 건입니다. 장애인 및 관계인에 대한 가구 방문 방식의 이동 검체 채취를 확대함으로써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직접 방문하여 검체가 어려운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신장장애인,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이동 및 기존 의료 환경에서 검체가 어려운 사람, 또한 그러한 장애인과 떨어져 지원하기 힘든 경우 보건소 등 이동 검체 채취 인력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 자택 선별진료소 이동 지원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원칙에 따라 자차나 도보로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와 자택 간의 이동 지원을 실시하며 시설관리공단 산하 이동지원센터 나들이 코를 활용하여 특장차 및 택시를 지정하여 격벽, 차량, 소득을
소득 등 안전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이동 지원 및 업무 중 완치 T1자에 대한 이동 지원도 실시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 그리고 경기 또 경북 대구 지역을 위주로 한 현재 코로나19의 현황 및 또한 신장 장애인을 위한 대응 방안 현황과 이에 대한 문제점 제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주 3회 1회당 4시간 이상의 투석을 그 시간을 할애하는 신장 장애인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위험이 발생했을 때 신장 장애인을 위한 격리 투석 병원 및 지정 병원들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 또 이러한 것들이 즉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들 그리고 또 투석을 위해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되었던 또는 격리를 하던 간에 매번 투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응급 이동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감염률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이러한 그 지원에 대한 현재 부족한 실태와 또 지원 현황들 더불어서 신장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들이 재난이 발생할 때 이에 따른 대응 매뉴얼들이 무엇보다도 보건소를 위시한 주변에서의 이러한 기본적인 자가격리라든가 생활지원 또 투석 이동 지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매뉴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우리 신장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도 높이고 더불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우리 신장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이 어떤 식으로 지원이 마련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와 신장 장애인 그리고 신장 장애인 지역 현황 비교 및 대안 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